30대 여성이신데 몸이 굉장히 마르고 눈썹이 아주 진해요. 그리고 이제 얼굴이 아주 붉어요. 이분은 조금만 신경 써도 얼굴이 너무 빨개지고 사람들 보기가 불편한데 특히 상담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맨날 사람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시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더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죠. 거기에다 갑상선 기능이 항진이 돼서 1년 반 정도를 이제 약을 드신 분이에요. 호르몬 수치는 이제 약을 드셔서 정상이 됐지만 완전히 좋아진 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갛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요 광대뼈 부위, 광골 부위가 굉장히 붉어요. 그리고 이제 생리량은 아주 적고 생리 전에 얼굴에 뾰루지가 많이 돋고 이분이 이제 하도 힘드니까 내가 운동을 안 해서 이렇게 몸이 안 좋은가 해갖고 이제 얼마 전부터 헬스장 가서 이제 근력 운동을 시작을 하셨어요. 집에 오면 아주 파김치가 돼서 녹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잘못 생각하신 부분이죠. 여자분들은 근력 운동하면 안 돼요. 그냥 스트레칭하고 걷는 운동 하셔야 되는 거고 근력 운동은 남자 운동이에요. 예, 이제 진맥을 하니까 체력이 아주 허하고 화가 많이 울체돼 있고요. 이렇게 마르고 눈썹 진하고 얼굴 붉고 이런 분들은 혈허유화라 그래서 음혈이 부족하면서 화가 발생하기 쉬워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면서 갑상선 기능도 항진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약을 먹어서 일시적으로는 덮어놨어도 원인은 그대로 있으니까 신경 쓰고 무리하면 그건 또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수치 변동이 또 올 수도 있는 거고 안면 홍조의 원인이 이제 위장에 열이 있을 때도 올 수가 있고 음혈이 부족할 때, 예민할 때 이럴 때 오를 수가 있는데 음혈이 부족한 분들은 특히 여기가 붉어요. 그러거나 여기 기미가 잘 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고도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생리량도 적고 여드름 많이 나고 변비, 안면 홍조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분은 위장에 열이 쌓여서 안면 홍조 온 거지만 이분은 음혈이 부족해서 온 거예요. 그럼 당연히 치료법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의학은 이렇게 정교하게 치료를 해요. 그래서 몸속에 화가 발생하면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 소모 많이 해요. 피곤해요. 그러니까 늘 움직이는 것 같은 상황이 몸속에서 생겨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상담 업무 이제 말 많이 하니까 체력 소모 많죠. 저처럼 이렇게 하루 종일 떠드는 사람도 체력 소모 많죠. 말을 많이 하면 그래요. 그래서 치료는 음혈을 보충하고 얼굴에 허열 뜨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조절을 해드렸더니 차츰 붉은색이 줄고 가슴 답답한 거라든지 대변 이게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이제 차츰 생리량이 늘었어요. 생리량이 이렇게 줄면 조기 폐경될 수 있어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생리량이 줄고 피곤한 것, 얼굴이 아주 환하고 이뻐졌어요. 처음에 올 때는 막 짜증나는 얼굴로 이제 막 다 만사가 귀찮은 이런 얼굴로 오셨는데 몸이 좋아지니까 찡그리라 그래도 찡그릴 이유가 없잖아요. 얼굴이 환하고 예뻐졌어요. 그리고 갑상선 기능도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부탁 뭐냐면 활동량을 줄이시고 과로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운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체력 한도 내에서 이제 움직이셔야 되죠. 그래서 힘들게 운동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운동하시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50대 초반의 여성이신데요. 몸에 좀 살이 많이 쪄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얼굴이 굉장히 붉은데 양쪽 눈 망막 수술을 다 하셨어요. 먼저 이제 왼쪽 눈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하시고는 얼마 후에 오른쪽 눈이 또 망막 박리가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셨답니다. 근데 수술을 하고 나서부터는 안구 건조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인공 눈물을 넣고 계시는데 그래도 불편해요. 그러다가 안구 출혈이 왔어요. 그랬더니 오른쪽 눈은 이제 뿌옇게 보이고 왼쪽 눈은 거의 안 보이고. 그러니까 한의원에 오실 때에도 혼자 못 오시고 이제 이렇게 부축을 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소화가 안 될 때 몸이 굉장히 무겁고 윗입술이 파르르 떨릴 때도 있고 그다음에 숙면을 못 하셔요. 이분이 이제 당뇨약하고 혈압약을 드신 지 이제 4년이 되셨는데 혈압 조절이 잘 안 돼서 이제 약을 계속 바꾸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진맥을 해보니까 체력이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화가 많이 울체돼 있고 노폐물이 많아요. 요렇게 생긴 분들은 건강에 살이 찐 게 아니에요. 기가 허해도 푸석푸석 붓다가 살이 찌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기가 허하고 살찌기 쉬운데
화는 잘 오르는 체질에 속해요. 우리 한의학에서는 눈병의 원인을 화가 있어서 발생하는 것으로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신경을 쓰거나 마음을 상하거나 그러면 열이 눈으로 오르면서 눈이 붓거나 깔깔하고 이제 또는 이제 눈이 깔깔한 분들 있죠. 또 망막이 박리되거나 안구 출혈이 오거나 그러면서 이제 눈물도 나고 안구 건조증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의보감에는 눈병의 원인은 열증이나 허증으로 발생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걸 치료하면 된다는 얘기죠. 예, 근데 이제 그분에 따라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당뇨는 소모성 질환이죠. 왜 그럴까요? 몸에서 영양분이 자꾸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많이 먹고 보충을 해도 자꾸 몸은 허해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자꾸 영양분이 빠져나가니까 진액이 부족해지기 쉬워요. 진액이 부족하면 화가 발생하게 돼 있죠. 그러면 또 화는 눈으로 올라서 안구 건조증 오든지 막막 박리가 오든지 안구 출혈이 오든지 이렇게 이제 눈에 불편한 게 자꾸 생길 수가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할 때 국소 마취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죠. 전신 마취를 하면 체력 소모가 굉장히 많이 된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수술은 굉장히 잘 됐다 하는데 체력이 약한 분들은 회복이 잘 안 되죠. 그래서 후유증이 남아서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대개 수술을 하실 때에는 체력이 딸리는 분들은 미리 좀 체력을 보충을 하시든지 아니면 수술 후에 또 빨리 회복되도록 보완을 해서 후유증을 없애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안구 건조증은 대개 이제 눈물샘이 막히거나 그래서 안과 가면 이제 눈물샘을 뚫어주거나 또는 이제 인공 눈물을 넣게 하거나 그러죠. 근데 눈물샘 뚫어줘도 또 막혀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안구 건조증의 원인을 찾아야 돼요. 눈으로 화열이 올라서 진액이 마르는 것이니까 화열을 내려주고 진액이 생기도록 해주면 안구 건조증 없어지는 거예요. 한의학적으로는 이거 치료가 잘 되는 증상에 속해요. 그리고 이제 안구 출혈이 됐을 때는 어혈을 없애야 돼요. 어혈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황반 변성이 올 수도 있고 눈이 이제 침침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눈이 뿌옇고 안 보이는 증상을 그 어혈을 없애서 개선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당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체력을 보완해드리고 진액을 보충하고 이런 치료를 해드렸고 눈으로 화가 오르는 걸 이제 내려드리는 그런 치료를 했더니 차츰 이제 안구 건조증이 줄어들고 눈이 뿌옇고 안 보이는 증상이 좋아지니까 이제 잠도 잘 주무시게 되고 또 소화도 잘 되게 됐어요. 그래서 얼굴 머리 쪽으로 불편한 증상이 이제 다 해소가 되니까 눈이 이제 볼 수 있어지니까 혼자서도 침 맞으러 오실 수 있을 만큼 이제 좋아지셨고 그래서 이제 한동안 치료를 하시고는 병원에 이제 검사를 하러 가셨어요. 시력이 굉장히 좋아져서 그 양의사가 웬일로 이렇게 눈이 빨리 좋아졌지 혼자 소리를 하더래요. 그래서 한약 먹었어요. 그랬더니 막 화를 내면서 간 나빠지라고 왜 한약을 먹냐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간이 나빠지면 눈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한약을 먹고 간도 좋아진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의사는 왜 간 나빠지게 한약을 먹냐고 야단을 치는 거죠. 참 넌센스죠. 예, 이분은 이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3달에 한 번씩 이제 당뇨 약 받으러 가면서 검사를 하셨는데 혈당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근데 거기 가서는 이제 한약 드셨다는 얘기를 못했다고 그러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의사가 막 칭찬하더래요. 운동 열심히 잘하셨네요. 이분 운동 안 하셨어요. 그냥 적당히 운동하시고 제가 이제 무리하지 말고 스트레칭하고 가볍게 하시고 그러라고 했고 한약 드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좀 웃지 못할 일이 가끔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 망막 박리, 안구 출혈, 건조증 이게 치료가 잘 되셨어요. 60세 여성이신데 이분은 이제 살이 좀 많이 찐 분이시고 얼굴이 붉고 푸석해요. 그러면서 이제 지적상으로 생겼고 하체가 커요. 3년 전부터 왼쪽 얼굴에 뭐가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대요. 그래서 이분 표현이 파스를 붙였다 띈 것 같이 감각이 좀 둔하면서 마비감이 있고 그다음에 술 먹은 것처럼 얼굴이 붉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보기가 창피한데 가끔 친구들이 놀리느라고
낮술했냐? 이러고 이제 물어보니까 자꾸 외출도 이제 안 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과식을 굉장히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리고 이제 하도 이게 불편하니까 병원에 갔더니 갱년기 증상이라고 하면서 호르몬제를 처방을 해서 1년을 드셨는데 그대로예요. 그대로고 오히려 속이 불편해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그 복약하는 거를 끊으셨어요. 이분이 이제 백내장이 와서 어떨 때는 이제 컨디션 안 좋을 땐 뿌옇게 보일 때가 있대요. 그리고 누웠다 일어날 때 등하고 허리가 묵직하고 엉치 있는데 묵직하고 몸이 무겁다 그러셨습니다. 이분은 진맥을 하니까 몸에 습한 기운이 많이 있고요. 노폐물도 많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열이 많이 울체돼 있습니다. 이렇게 뭐 살도 찌고 얼굴 붉고 푸석하고 지적상으로 생긴 분들은 노폐물이 잘 쌓이고 수별이 잘 쌓이는 체질에 속해요. 여러분들 지적상이란 말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땅지자, 쌓을 적자, 모양상자.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땅에서부터 이렇게 쌓아 올라간 모습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삼각형 이렇게 되죠. 밑에는 넓고 위로 갈수록 좁아져요. 이런 분들은 상체에 비해서 이제 하체가 유난히 큰 모습인데 창기운에 손상되기 쉬워요. 이런 형상을 가진 분들은 그래서 몸이 자꾸 축축 처지고 무겁고 그러고 이제 기가 허하면서 습이 쌓이기 쉬운 체질에 속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살이 잘 쪄요. 예, 조금 먹어도 살쪄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하체로 불편 증상이 생기기가 쉽죠. 그래서 몸이 무겁고 이제 허리, 엉치, 다리 저리고 붓거나 아프거나 이제 마비감이 오거나 이런 거 잘 오죠. 그리고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면 몸이 더 무거워요. 날구질을 해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있죠. 아이, 내일 비 올 것 같아. 일기예보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그런 체질에 속해요. 그래서 이제 자꾸 몸이 처지죠. 네, 그런 분들이 지적상을 가진 분들이에요.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얼굴을 어떻게 보냐면 오장육부 상태를 겉으로 드러내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기상도 역할을 해요. 이거는 한의학을 공부했거나 의학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도 이렇게 보고서 왜 피곤해? 어디 아파? 어딜 보고 하겠어요? 그렇죠. 팔을 보고 하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얼굴 보면 아 피곤해 보여. 그러니까 얼굴은 기상도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속의 상태를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한의학에선 또 위장경락이 얼굴 전체를 감싸요. 그래서 이제 위장 기능하고 연관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분처럼 과식하는 경향이 있고 위장에 열이 쌓이고 습이 쌓이고 이러면은 일로 오르죠. 그래서 여드름도 잘 돋거나 또는 뾰루지도 나고 안면 홍조 또 감각이 둔하거나 마비감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또 가슴에 화가 울체된 경우에도 눈이 뻑뻑하면서 백내장이 생길 수 있어요. 가슴에 해당하는 부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굴의 증상을 보면 위장 기능이 나쁘고 또 얼굴이나 머리 쪽으로 담이나 열이나 담열이 오르고 이럴 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안면 홍조가 왔다 그러더라도 갱년기 증상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위장 기능 때문에 오는 것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이분은 엉뚱하게 호르몬을 드셨어요. 호르몬제를. 전혀 상관없는 치료를 한 것이고 오히려 폐경이 됐다는 얘기는 여성 호르몬이 필요가 없는데 그걸 넣어주니까 오히려 몸이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유방암 같은 것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 습담을 없애고 위장에 열을 흩어주는 그런 치료를 해드렸더니 이제 얼굴에 4살 같지 않은 느낌이라든지 또는 이제 붉은색 이런 게 옅어지기 시작을 하셨고 몸 무거운 게 이제 많이 좋아지셨어요. 몸이 가벼워지셨어요. 그러고 이제 얼굴이 편해지니까 이분이 3년 정도 고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좋아졌는데도 이제 걱정이 되니까 치료를 조금 더 하시고 이제 마무리를 하셨어요. 제가 부탁드리는 게 있죠. 과식. 이분이 이제 또 몸이 좋아지면 과식해요. 그럼 이런 증상 또 생겨요. 위장에 열이 쌓이면 또 오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완치가 있나요? 하면 완치는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본인 생활이 잘못돼서 병이 오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안면 마비감, 안면 홍조, 백내장 고생하신 분 좋아지셨고요. 예, 우리가 요즘 살다 보면 볼 것도 너무 많고요. 들을 것도 너무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저도 안경을 썼지만 눈을 과하게 써서 이제 시력이 나빠진다든지 들을 걸 너무 많이 들어서 이명이 생긴다든지 이제 이런 증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일 먼저 이 아이는 이제 눈의 불편 증상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데 6살짜리 여자아이예요. 이 아이는 이제 또래에 비해서 키가 아주 작고 마른 편이고 신체 발육이 더딘 편이에요. 근데 또 잘 먹지를 않아요. 그러니 잘 클 수가 없겠죠. 근데 이 엄마가 걱정이 아이가 이제 너무 체격도 작고 신체 발육이 늦으니까 내년에 학교 가야 될 텐데 이제 애들한테 또 따돌림 당하고 그럴까 봐 걱정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오셨는데 이 아이는 머리가 굉장히 영리한 아이예요. 그리고 이제 책을 좋아하고 책도 많이 보고 컴퓨터도 많이 쓰고 똑똑한 아이죠. 그러고 이제 이 아이가 긴장되는 상황에서는 눈을 계속 깜빡거리는 특징상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눈이 자주 아프다 그러고 물체가 이제 2개로 보인대요. 그래서 보안경을 쓰고 왔어요. 아이는 쬐끄만 아이가 이렇게 큰 안경을 이제 쓰고 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생긴 모습이 더 중요해요. 이제 진맥이나 이런 거보다. 또래에 비해서 키가 작고 마르고 잘 안 먹고 이런 아이들은 선천적으로 이제 콩팥 기능이나 비장 기능이 허한 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먹는 거를 좋아하지 않고 안 먹으니까 당연히 체력은 약할 수밖에 없고 또 잘 먹어야 피를 만들어서 곳곳에 잘 보내주면 이제 몸이 건강해질 수가 있는데 당연히 신체 발육이 더딜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틱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이 머리는 영리한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스트레스 받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틱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이게 아니고 이제 허한 아이들이 오기가 쉬운데 특히 긴장되는 상황에서 이제 눈을 자주 깜빡거리죠. 눈이 우리 얼굴에서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5가지 오감이 있잖아요. 냄새 맡고, 소리 듣고, 맛을 보고, 만진 촉감, 눈으로 보고. 근데 그 중에서 다른 거는 다 머리를 거쳐야 돼요. 생각을 해야죠. 무슨 소리일까? 무슨 맛일까? 또 뭐 이제 무슨 감각일까? 근데 눈은 보면 그대로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오장에 정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정신과 혼백이 머무는 곳이다. 또 총명한 정신 기능이 생겨나는 곳이다. 이제 신기가 발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눈을 얘기할 때 뭐라고들 하냐면 마음의 창이다. 그죠? 마음의 거울이다. 눈을 보면 그분의 그 마음 상태나 이런 것도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눈은 중요한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눈병은 그래서 오장의 기능과 연관이 있어요. 음식을 잘 먹어서 혈기가 많으면 눈으로 잘 올라가니까 눈이 밝겠죠. 그런데 이제 이 비장 기능이 허해서 오장의 전기가 충분하지 못하면 눈으로 잘 충분히 공급이 안 되니까 눈이 어둡거나 침침해지거나 이제 시력이 나빠지거나 이런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눈이 맑고 반짝반짝 빛나면 정신이 맑고 전기가 충분한 걸로 볼 수 있죠. 그런데 눈에 힘이 없거나 이제 탁하거나 이러면은 정신이 흐리고 전기가 부족하고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이렇게 봐서 눈이 또릿또릿하고 이런 아이들은 건강하고 총 깊고 영리한 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눈빛에 힘이 없고 뚜렷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은 것이고 정신이 흐린 거죠. 그래서 이제 무슨 뭐 예를 들어 치매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 눈에 힘이 없어요. 빛이 없고. 그래서 이제 눈을 가지고도 그분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요 아이들도 눈을 굉장히 혹사하고 살아요. 제가 아까도 볼 게 많다고 했는데 TV 많이 보지, 컴퓨터 쓰지, 또 책도 보고 요새 또 핸드폰들 많이 쓰죠. 그러다 보면 전자파 이런 데 이제 유해한 것에 많이 노출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찍부터 안경을 쓰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성장을 한 다음에 안경 쓰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10살까지는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몸은 굉장히 바빠요. 말도 배워야지, 걸음도 걸어야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세상하고 적응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몸에는 영양분도 엄청나게 필요하고 이걸 곳곳에 잘 보내줘야 되는데 그걸 잘 하지 못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절 기능에 이상이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시력이 나쁘다고 덜컥 안경을 씌워놓으면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절 기능이 일시적으로 이상이 왔을 때 그걸 조절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시력이 회복될 수 있는데 안경을 딱 씌워놓으면 고정이 되고 그다음에는 이제 조절이 어려워지죠. 그리고 눈은 가슴에 해당하는 부위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다 뭐를 막을 씌워놓으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을 쉬고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이런 쪽으로 가기가 쉽죠. 그리고 이제 시력은 자꾸 나빠져서 뭐 고도근시가 오든지 난시도 될 수 있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안경을 미리 씌울 것이 아니라 기운을 보충하고 진액을 끌어올려주고 그러면 이제 시력이 회복이 되고 난시가 교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해보고 정 안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안경을 씌워야 되는데 미리 씌우면 안 좋죠. 예. 이제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근시, 원시, 난시 아시잖아요. 네, 근시는 가까운 건 보이는데 먼 곳이 안 보여요. 이거는 이제 양기가 부족한 거기 때문에 원기를 보충해주면 이제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는 걸 좀 막을 수가 있고 원시는 가까운 곳이 안 보이고 먼 곳이 보이죠. 이건 양기가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기는 남아들고 음기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음혈을 보충하고 화를 내려주면 이제 가까운 것도 잘 볼 수가 있어지는 거고. 난시 같은 경우에는 물체가 하나가 이제 둘이나 셋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려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의학에서는 간신 기능이 허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봐요. 그러니까 원인이 되는 걸 조절을 해주면 이 난시도 조절이 될 수가 있는 증상이죠. 예, 무엇이든지 원인을 이제 찾아서 조절하는 게 중요하죠. 동의보감에 보면 눈은 혈을 받아야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눈뿐만 아니라 손에도 혈이 공급이 돼야 물건을 잡을 수가 있고 다리에도 혈이 공급이 돼야 걸을 수 있고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이 불편할 때는 보혈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리고 이제 긴장 상황에서 눈을 깜빡이는 특증상 요건 제가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되게 이제 예민하고 체력이 약한 아이들한테 나타나는 증상이니까 그것을 보완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10살까지는 아이가 이제 계속 성장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곳곳에 영양분을 많이 보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충분하지 못하면 균형이 깨지면서 눈에도 충분히 영양분을 못 보내주니까 시력이 나빠진 거거든요. 10살까지 아프고 불편한 거는 병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선천이 허약한 거고 그 아이에 따라서 균형을 잡지 못해서 나타나는 거니까 부족한 것을 보완하는 치료가 필요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이제 눈 도인법이라고 나와요. 눈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 그래서 보면 이제 책을 덜 보고 생각을 줄이고 내면을 보는 것에 전념하고 바깥을 덜 보고 또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너무 바깥을 많이 보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거는 봐야 되지만 지나칠 때 문제가 오는 거죠. 눈을 감고 덜 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눈을 피곤할 때 건강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두 손을 막 비벼서 해보세요. 열이 나게 비벼서 눈을 마사지를 해주세요. 이거를 14번 정도 하시면 눈 피곤한 게 굉장히 사라져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이건 많이 하시면 좋고 시력이 나빠지는 것도 보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많이들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 신 기능과 간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그쪽을 보완하는 치료를 해줬더니 난시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보안경 안 써도 될 정도로 좋아졌고 그다음에 이제 틱증상도 없어졌어요. 틱증상도 간신 기능을 이제 보완하면 없어지는 증상이거든요. 더 좋은 것은 아이가 이제 밥을 잘 먹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크잖아요. 예, 얼마 후에 봤는데 못 알아볼 정도로 키도 크고 아이가 아주 이렇게 통통하게 살도 올랐어요. 얘는 똑똑한 아이라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네가 이런 걸 지나치게 보고 컴퓨터 많이 쓰면 다시 또 안경 써야 되니까 조심해라 했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리한 아이들은 설명만 잘 해줘도 어른한테 얘기 안 해도 돼요. 아이가 알아서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육이 부진하고 틱도 있고 난시가 있던 지금부터 제가 이제 문제를 드릴 텐데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내용은 제가 강의한 내용 중에서 맞추시면 돼요. 예, 조그만 선물 준비했으니까 우리 열심히 맞추시도록 하세요. 첫 번째 드릴게요.
눈은 오장의 정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혈이 모이는 장소다. 하나, 둘, 셋. 아, 예. 거의 반반 되시네요. 이거는 X가 답이에요. 그래서 오장정이 모이는 곳이고 혈이 모이는 곳이고, 근데 반쪽은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O인 분들은 내려주시고, 아, X가 더 많으시네요. 예, 잘 맞추셨고 2번 드릴게요. 눈이 맑은 것이나 탁한 것으로는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알 수는 없다. 하나, 둘, 셋. 네네. 요거는 X가 답인데 잘못 들으셨나 봐요. O 드신 분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눈이 맑으면 건강한지 아닌지를 눈으로 판단을 한다 그랬죠. 눈이 흐리고 탁하면 건강하지 않고 정신도 흐린 것이다. 예, X가 답입니다. 예, 내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눈이 나쁠 때는 나이에 상관없이 빨리 안경을 씌워서 더 이상 눈이 나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나, 둘, 셋. 예. 이것도 틀린 분이 계시네요. X가 답이죠. 제가 아까 안경을 씌우라고 했나요? 씌우지 말라고 했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이제 전기를 끌어올리고 눈에 이제 혈을 충분히 공급을 해서 영양이 충분히 공급이 되면 시력이 교정이 될 수 있어요. 이제 크는 과정에서 이게 균형이 깨져서 일로 영양분을 덜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경을 일단 씌워 놓으면 고정이 되는 거거든요. 예, 이제 X가 답입니다. 자, 4번째 문제 드릴게요. 신경을 많이 쓰고 마음을 상하면 찬 기운이 눈으로 올라서 안구출혈, 안구건조증이 생길 수 있다. 하나, 둘, 셋. 네. 이것도 반반 나오셨는데 X가 답이죠. 찬 기운이 아니고 더운 기운, 화열이 오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화열이 오르면 눈도 자꾸 건조하고 뻑뻑해지거나 또는 이제 안구 출혈이 오거나 심하면 망막 박리도 오거나 이제 이렇게 된다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6번째 드릴게요. 안구 건조증은 하루라도 빨리 눈물샘을 뚫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 둘, 셋. 이거는 X가 답이죠. 예, 반 맞추셨습니다. 2분 맞추셨고, 이게 이제 안구 건조증이 올 때 눈물샘이 막히기도 하고 또 이제 여기 진액이 잘 돌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 눈물샘 뚫어줘도 또 막혀요.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진액을 자꾸 끌어올려줘서 이제 눈을 맑게 해줘야 되고, 인공 눈물 같은 건 일시적인 거죠. 그거 자꾸 넣으면 또 눈도 더 뻑뻑해져요. 예, 그다음에 7번째. 얼굴에서 열이 나는 증상은 위장의 열이 지나쳐서 오는 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다. 하나, 둘, 셋. 예. 5가 맞아요. 아이고, 끝까지 잘 오셨는데, 예. 이제 최후의 1인이 나오셨고요. 예. 이제 맞추셨지만 제가 준비한 문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냥 다 같이 맞춰보세요. 변비 중에서 피가 부족해서 오는 변비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양을 해주면 변비가 해소된다. 하나, 둘, 셋. 좀 어렵죠? 네, 이거는 X가 맞죠. X가 맞아요. 이제 이게 좀 어려운 게 보양, 보혈 이게 어려운데 피가 부족해서 오는 변비니까 보혈을 해줘야 돼요. 그냥 변비약 먹어서는 해결이 안 돼요. 예. 어쨌든 이제 이렇게 잘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이죠. 네. 건강을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건강에 이제 신경 쓰시도록 하시고, 너무 먹어서 오는 병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 이제 60세 남성이세요. 살이 좀 많이 쪄 있고 얼굴이 굉장히 붉고 입술이 두툼해요. 그러면서 이제 붉은색을 떼고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간식도 많이 먹고 특히 야식을 많이 드시는 분이에요. 얼마 전에 식사를 하다가 몸에 이제 마비가 오면서 쓰러지셨대요. 정신을 잃고.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가셨는데 갈 때는 이제 중풍인 줄 알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다음날 멀쩡하게 회복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퇴원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저한테 오기 며칠 전에 또 2번째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중풍에 관련된 검사를 다 하셨어요. 그랬는데도 다 정상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쓰러질 때 머리가 어지러우면서 팔다리 힘이 쭉 빠졌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검사는 다 괜찮은데 자꾸 쓰러지니까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이제 또 쓰러질까 봐 걱정이 아주 많으시죠. 진맥을 했더니 위장에 열이 아주 많고 노폐물이 많이 쌓여 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이제 몸에 살이 많이 찌고 얼굴이 붉고 입술이 이렇게 두툼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붉고 이런 분들은 선천적으로 위장 기능이 튼튼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몸에 열도 많은 체질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미각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자꾸 과식을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위장 기능이 자꾸 지나치게 되죠. 그러면 위에 열이 쌓이면서 또 몸에 노폐물도 많이 쌓이게 되죠. 동의보감에 보면 몸을 편안히 하는 근본은 음식에 달렸고 또 병을 치료하는 근본은 약에 달렸다. 그래서 알맞게 먹는 것을 알지 못하면 생명을 제대로 보존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쉽게 설명을 하면 음식이든 약이든 적당히 알맞게 먹어야 몸이 이제 건강해질 수 있고 이것을 조절을 못하면 이제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 이제 오장육부 중에 비위가 음식을 받아들이는 일을 주관을 해요. 수곡을 받아들여서 이제 몸을 지탱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음식이든 약이든 다 어디를 거쳐요? 위를 거치잖아요. 위에서 이제 소화 흡수가 되고 몸에 작용을 하게 되는데 비위 기능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아무리 좋은 음식이나 약을 먹어도 비위 기능이 좋지 못하면 내 걸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명의 근본이 되는 장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비위가 병이 들면 근본이 나빠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우리가 음식을 못 먹으면 뭐라고 그래? 곡기를 끊으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중요하죠. 요새 이제 현대 생활은 굉장히 풍요로워졌고 너무 바빠요. 아이들도 너무 바빠요. 예, 그래서 음식 문화가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죠.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육류를 굉장히 많이 섭취를 하게 되고 집에서 만드는 음식보다는 인스턴트라든지 패스트푸드라든지 이런 거 많이 먹고 외식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영양 과잉 섭취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질병의 종류가 서구형으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부족해서 병이 왔어요. 그죠? 영양 실조, 빈혈, 못 먹어서 폐결핵 이런 거 왔는데 지금은 지나쳐서 병이 오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옛날 어른들이 조반석죽을 해야 건강하다 그랬어요. 아침은 밥을 먹고 저녁은 죽을 먹고 그럼 죽이 아니더라도 간단히 소화 잘 되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아침 식사를 해야 하루 동안 에너지를 거기서 쓰는 건데 아침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 몸에 있는 영양분을 빼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몸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말은 젊은 분들도 알아요. 아침은 임금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말은 알지만 안 지켜요. 예. 요즘 식사가 이제 아침 식사 굉장히 간편식으로 하는 분들 많고 저녁은 아주 잘 차려놓고 많이 섭취를 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다가 또 문명이 발달해서 전기가 발명이 됐죠. 전등이 발명이 됐죠. 그러다 보니 늦게까지 깨어 있어요. 속이 허전해서 자꾸 야식 먹어요. 우리 민족이 또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배달 음식 많이 먹죠. 건강 측면에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위장 기능이 자꾸 약해지게 되고 몸의 근본을 약하게 하는 식사 방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식골증이라고 이제 증상이 있는데 급체를 하거나 또는 이제 과식을 해서 위장에 자꾸 열이 쌓이면 어지럽고 두통이 오거나 심하면 식골증으로 쓰러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유사중풍이라고 써놨어요. 증상은 중풍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중풍은 아니고 유사,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인사불성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든지 반신불수도 올 수 있어요. 그걸 식골증이라고 해요. 한의학에서는. 그래서 이분은 노폐물이 많이 쌓이고 위에 열이 많아서 노폐물 없애고 위열을 조절하는 이런 치료를 해드렸더니 차츰 이제 몸이 가벼워지면서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고 이런 게 없어지고 머리가 맑아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 얘기가 이제는 식사량을 조절할 수 있어졌다 이러더라고요. 위에 자꾸 열이 쌓이면요 자제가 안 돼요. 입에서 자꾸 땡기니까 배가 불러도 자꾸 과식을 하는데 위장이 이제 건강해지고 편안해지니까 적당히 먹고 조절할 수 있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는 주의사항 드렸죠. 과식하시지 말고 간식 줄이고
식사를 천천히 하시라 그랬어요. 급히 식사를 하면은 과식을 자꾸 하게 돼요. 이미 배가 부른데 또 먹게 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입에 음식이 들어가서 물이 될 때까지 씹고 삼키고 이제 그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부터 가르쳤고, 그다음에 식후에 300보 걸으시란 얘기를 제가 가끔 해요. 이거는 운동을 하시란 얘기가 아니라 팔다리를 움직여서 위가 잘 연동 운동을 하도록 도와주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팔다리를 이렇게 뻗어보면 X자가 되죠. 이 교차되는 부위가 거의 위가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팔다리를 움직여주면 여기 위가 잘 움직이는데, 옛날 양반들 어떻게 걸었어요? 막 빨리 걸었어요? 아니죠. 천천히 이리 오너라 하면서. 그거는 얘를 튼튼하게 해주는 방법이 운동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운동하시란 얘기가 아니라 소화를 잘 도와주고, 그다음에 운동은 소화된 다음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소화가 된 다음에 들어놓건 잠을 자건 운동을 하건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식골증이 이제 좋아지셨고 이제 조심을 하시고. 이번에는 이제 45세 여성이신데요. 입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턱 부위가 살이 좀 있고 체격이 아주 큰 분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명치 있는 데가 답답하고 아프고 트림을 하면서 신물이 오르고요. 변비가 심해요. 입맛이 좋아서 자꾸 이제 자주 먹는데 특히 자극 있는 음식을 좋아해요.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서 2달 정도 이제 양약을 드셨는데, 약 드실 동안에는 괜찮았는데 안 드시니까 다시 이제 위가 아프고 목도 따갑고 가래가 낀 것 같이 갑갑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증상이 자꾸 반복이 되니까 이제는 먹는 거는 좋아하면서도 겁이 나서 못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많이 힘이 드셨어요. 예. 진맥을 하니까 위에 이제 열이 많이 쌓여서 위장 기능이 자꾸 지나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산이 이제 과다 분비되고 또 화가 울체되면서 노폐물이 많이 쌓여 있죠. 이렇게 입이 크고 턱 부위에 살이 많고 체격이 큰 분들은요, 선천적으로 아주 건강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위장 기능도 튼튼하게 타고났고, 그러니 당연히 잘 드시죠. 미각이 발달했어요, 이런 분들이. 그래서 음식 솜씨도 좋아요, 여자분들은. 근데 만들어서 본인만 드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 먹이는 거 좋아해요, 또.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생기시면 가족이 다 비만이 될 확률이 높아요. 이제 자꾸 먹이는 거 좋아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분은 자극 음식을 자꾸 먹고 과식을 하니까 위장에 열이 쌓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위산이 과다 분비되니까 속이 쓰리고 신물 오르고 뭐 이런 역류 증상 생기고. 근데 이렇게 위가 튼튼한 분들이 못 먹게 되면 그건 더 큰 병인 거예요. 예, 위장 기능이 이제 굉장히 약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식체라는 거는 체한 거예요, 음식에. 그래서 이제 소화가 안 되고 체한 느낌이 있고, 식체가 됐을 때는 음식이 안 당기고 못 먹어요. 먹기 싫어요. 근데 문제는 이 식체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체하고 또 체하고 이게 쌓이다 보면 식적이 돼요. 그러면 그때는 소화는 안 되는데도 입에서는 또 자꾸 땡겨요. 그런 분들 계세요. 그죠? 소화는 안 되는데 자꾸 먹어요. 그리고 또 불편해요. 이제 식적이 쌓여서 그렇고, 그래서 이제 위에 열이 생기면 위장 기능이 지나치게 항진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열이 얼굴 머리로 오르니까 목이 따갑고 얼굴에 뭐 여드름도 나고 안면 홍조, 땀이 나거나, 그러면서 이제 살이 찌고 두통이 오고 뭐 메스껍기도 하고 이런 증상이 생기죠. 이렇게 위장에 열이 쌓인 사람들 중에 손발에 땀이 많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하면 이제 껍질 벗겨지고 한포진이죠. 이건 피부병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무리 피부과 가서 치료해봐도 소용없어요, 그건. 이런 경우는 위장의 열을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건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어때요? 늘 소화제 먹죠. 소화 안 되니까 잘 체하고. 그런데 이분은 약해서 이제 안 좋은 게 아니죠. 위장 기능이 실하든지 허하든지 모두 위장 기능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 방법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소화 기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위열을 내리고 화를 조절하고 기를 소통드리고 수통시키고 이런 이제 치료를 해드렸더니 목 이제 위가 아프고 목이 따갑고 속이 쓰리고 이런 증상이 이제 좋아지면서 변비도 좋아지셨고 역류 증상이 없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가볍고 체중도 좀 줄었다고 이제 좋아하셨어요. 이분 주의사항 당연히 있죠.
예, 이렇게 자극 있는 음식을 자꾸 드시다 보면 식욕이 자꾸 항진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과식을 해요.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담백한 음식 드시고 청정한 음식 드시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뭔가 자꾸 음식에 가미를 하다 보면 간도 너무 세지게 되고 과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음식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담백하게. 그리고 이제 기름진 거, 강한 거 이런 거 먹으면 식욕이 자꾸 항진되니까 이제 그걸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앞에 세 분은 다 너무 먹어서 병이 온 분들이었어요. 식골증, 주습증, 역류성 식도염. 이런 분들은요, 몸이 좋아지면 또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늘 조심하시지만 불편할 때 또 치료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음식에는 약간씩 독이 있다고 봐야 돼요. 예, 많이들 아시네요. 예, 두부, 야채, 뭐 심지어는 배추, 또 뭐 저런 과일 이런 것들에 다 조금씩 밀가루 이런 데 독이 있어요. 많지는 않죠. 그래서 어떻게 드셔야 되냐면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골고루 드시되 한 가지를 너무 오래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같은 반찬을 3일 이상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골고루 돌려가면서 먹어야 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안 쌓이는 거죠. 요새 어떤 분 그 다이어트 한다고 두부만 먹는 분이 있어요. 안 좋아요. 예, 간수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음식을 잘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는 먹고 뭐는 안 먹고 이게 아니라 골고루 잘 돌려가면서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분은 30대 여성이신데 몸이 굉장히 말랐어요. 그리고 얼굴이 동그랗고 피부가 검고 눈 밑에 이렇게 다크서클이 있어요. 턱 부위가 이렇게 뾰족하게 생겨서 보기에도 이제 예민하게 생긴 그런 분이셨어요. 이분이 몇 달 전에 위경련이 나서 응급실에 이제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신경을 썼더니 위가 막 뒤틀리는 것처럼 아파서 응급실에 또 가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신경을 조금만 써도 놀란 것처럼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하고 늘 불안하대요. 그리고 이제 위가 이렇게 칼로 베는 것처럼 아프대요.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조그만 일에도 잘 놀래고 신경을 쓰면은 입맛이 없어서 못 먹어요. 먹으면 체해요. 그리고 이제 소화가 안 되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이제 예민한 분들은 뭔가 신경 쓸 일 있으면은 입맛이 딱 떨어져서 못 먹거나 먹으면 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정신적인 영향을 크게 받는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진맥을 하니까 소화 기능이 굉장히 안 좋고요. 화가 많이 울체돼 있어요. 이렇게 마르고 눈이 동그랗고 얼굴이 검고 턱이 뾰족하고 다크서클 이렇게 생긴 분들은 선천적으로 아주 예민하고 심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 속해요. 예, 그리고 이제 음혈이 부족해요. 마른 분들은 진액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살이 안 찌죠. 긴장을 하고 안정이 안 되고 이러면 이제 정신적인 영향을 또 크게 받는 분들이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신경 쓸 일 있으면 소화기 탈이 나요. 눈이 동그랗고 피부가 검은 분들은 화성이 있는 분이라 이렇게 봐요. 이제 이건 무슨 얘기인지 좀 어려우시겠지만 화의 성향을 띠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안정이 안 된다는 얘기죠. 불꽃은 늘 움직이잖아요. 제가 비유하면 조류인 새에 해당하는 분이에요. 새들 어때요? 조그만 소리 나면 막 푸드득하고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잘 놀래는 분 보고 뭐라 그래? 새가슴이라 그러지. 맞잖아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새는 화의 성향을 띠고 있는 동물로 봐요. 아주 예민하고 자극에 민감하고 잘 놀래요. 그리고 이제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죠. 화성 체질을 가진 분들은 몸이 많이 안 좋아지면 정신적인 불편 증상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러고 위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위장의 근육이 바짝 긴장을 하니까 이런 분들이 속 쓰리거나 위경련 또는 이제 역류성 식도염 이런 증상이 올 수도 있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들거나 몸이 굉장히 허약해지면 심장계통으로 문제가 오기 쉬워요. 예, 그래서 잠을 못 자든지 공황장애, 불안장애, 뭐 우울증, 또 심근경색, 협심증 이런 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몸이 말랐다는 얘기는 음혈이 부족해지기 쉽고 화가 발생하기 쉬운 체질로 보거든요. 그래서 신경 쓰면 이제 이렇게 뭐 속쓰리고 역류성 식도염, 위경련 이런 게 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소화기를 조절하는 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음혈을 보충하고 화를 풀어주는 그런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야 소화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소화하는데 속 쓰려 그러면은 소화제 계통의 약 절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체질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민한 사람들은 긴장을 하면 위가 이제 연동 운동을 잘 못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위가 이렇게 멈춰 있는 것 같다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러면 위경련,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이렇게 오죠. 소화가 안 될 때는 이제 불안하고 초조하고 잠을 못 자고 그다음에 어지럽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이런 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소화 기능을 튼튼하게 보완을 하면서도 보혈을 하고 화를 흩어주는 그런 치료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차츰 마음이 안정이 되고 또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이제 답답하고 위가 아픈 이런 증상이 좋아지셨고 이제 속이 편해지니까 입맛이 생기셨죠. 뭐를 조금씩 이제 드시게 되니까 피곤하고 짜증나는 게 없어지셨어요. 잠도 잘 자고 얼굴 표정도 아주 밝아지면서 이뻐졌어요. 그랬더니 주위 사람들이 이뻐진 비결이 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더랍니다. 얼굴은 제가 전에도 위장경락하고 연관이 많다고 했죠. 소화기가 편안해지면요 얼굴이 굉장히 색깔이 밝아지면서 이뻐져요. 눈, 코, 입이 이뻐지는 게 아니라 바탕이 이뻐지면 굉장히 이제 얼굴도 화사하고 이뻐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분은 아까 제가 새하고 비유를 했잖아요. 이런 분들은 원래 이뻐요. 예, 이쁘고 성격도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누구한테나 잘해주고 이런 성향인데 본인이 힘들면 짜증내죠, 당연히. 이제 지금까지 위경련, 불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신 분이 이제 치료된 사례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에는 이제 30대 후반의 남성이신데 이분도 좀 살이 많이 쪄 있고 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피부는 검은데 얼굴이 붉은색을 띠고 계시거든요. 땀을 많이 흘리고 잘 때 이렇게 배를 걷고 주무신대요. 그리고 이제 과식하고 과음을 굉장히 많이 해요. 늘 과음 과식. 최근에 이제 혈압이 오르고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 그러셨어요. 이분이 얼마 전에 이제 술을 마시고 이렇게 집에 오다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실려 가셨는데 병원에서 뭐 MRI, CT 다 찍었는데 다 정상이에요. 그래도 이제 걱정이 돼서 한 이틀 정도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하셨는데 그러고는 이제 며칠 후에 또 동창 모임이 있어서 또 술을 많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술 때문에 쓰러진 걸 모르니까 술 좋아하는 분 또 많이 먹죠. 또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2번이나 쓰러지니까 이게 뭔가 검사는 정상인데 걱정이 엄청나게 되고 무슨 큰 병이 아닌지 이제 걱정 많이 하시죠. 맥을 보니까 위장하고 상체로 열이 많이 몰리고 노폐물이 많이 쌓여 있어요. 이렇게 이제 배도 나오고 살도 찌고 피부 검은데 얼굴이 붉고 이런 분들은 선천적으로는 튼튼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위장 기능도 좋아요. 근데 이렇게 튼튼하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자꾸 무리를 하면 오히려 나빠지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기계도 적당히 돌릴 땐 괜찮지만 자꾸 빨리 돌리면 열이 발생을 하고 나중에 모터가 타잖아요. 위장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죠. 술은 책에 이제 대열대독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열이 많고 독이 많은 음식에 속해요. 그래서 술은요 기분 좋게 3잔 드실 땐 약주예요. 우리가 약주라고도 하잖아요. 이제 혈액순환도 잘 시키고 신진대사 좋게 하고 이제 몸에 좋은데 이게 지나쳐서 많이 먹거나 기분이 나쁠 때 먹는다 그러면 독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요새 우리나라 술 문화가 참 걱정이 많이 돼요. 네, 너무 많이 먹고요. 너무 자주 먹어요. 그래서 이제 술이 들어오면 간에서 해독을 해야 되는데 해독할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해독하기 전에 자꾸 또 집어넣어요. 그러니 간이 힘들어지고 기능이 이제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다 술은 언제 먹어요? 대개 밤에 먹죠. 그러면 안주도 먹고 음식을 먹어요. 위가 쉬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밤에는. 그래서 조반석죽을 하시라는 건데 자꾸 이렇게 먹으면 위하고 대장까지 탈이 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주독이 쌓이게 돼요. 음주에 이제 동의보감 보면 음주에 금기 사항이 나와요. 술을 마신 후에는 찬물이나 찬 음식을 피하고 그다음에 밥이나 국수, 밀가루 음식을 먹지 않는 게 좋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술 먹고 들어오면 또 막 라면 끓여 먹고 드셔요.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위가 굉장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간하고 신장 기능이 나빠지고 당뇨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당뇨 환자한테 제일 나쁜 건 술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건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술을 드시면 잘못하면 정신질환도 올 수가 있어요. 예, 그러고 이제 술을 먹고 나서는 주독을 풀어주는 방법이 뭐냐면 따뜻한 물로 세수를 하고 입을 헹궈내야 돼요. 그리고 더운 물로 샤워를 하면 주독이 조금 풀릴 수가 있어요. 피부 호흡을 시켜줘서. 그래서 이제 술을 드셨을 때는 그런 거 알아서 하시면 좋고요. 아주 이제 많이 이렇게 공감을 하시는데, 그래서 술은 요새 보면 여자분들도 또 술을 많이 드셔요. 걱정 많이 되거든요. 여성들은 화가 일로 잘 오르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술은 열이 많기 때문에 더 올려줘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술을 마시면 두통이 생기거나 어지럼증이 오거나 얼굴이 붉어지는 안면 홍조가 오거나 이런 것도 오면서 알코올 중독이 잘 걸려요. 그래서 여자들은 알코올 중독 걸리면 치료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기분 좋게 한두 잔 정도로 끝나시는 것이 좋다. 이제 그거 말씀드리고요. 주습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생소하죠? 예, 예.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주습증이에요. 술 주자, 습기 습자, 습할 습자. 그런데 병원에서 검사를 하니까 다 정상이라 그랬어요. 그럼 눈에 보이는 기질적인 문제는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쓰러졌어요. 이거는 기능상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이제 이것도 주독이 쌓여서 유사중풍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식골증도 유사중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증상은 중풍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렇지만 중풍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중풍으로 치료하면 안 되고 주독을 풀어줘야 되는 거죠. 예, 원인이 되는 걸 해결을 해야 이 증상이 없어지는 거죠. 이분의 발병 원인이 소화기는 튼튼한데 자꾸 과식, 과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풀어줘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 식적이 쌓이니까 잘 때도 갑갑해서 배를 이렇게 걷고 자죠. 아이들도 배 걷고 자는 애들이 있어요. 식적이 쌓인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잘 먹는다고 위가 튼튼한 게 아니고 치료를 해서 이제 배 걷고 자는 거를 치료를 해줘야 돼요. 예. 그리고 주독이 쌓이고 위장에 열이 머리로 오르니까 두통, 어지럼증이 생기고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치료는 주독을 풀어주고 위열과 노폐물을 조절하는 그런 치료를 해드렸더니 두통, 어지럼증이 좋아지고 혈압이 조절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얼굴에 붉은색이 줄고 땀을 덜 흘리게 되셨는데 이분이 이제 몸이 좋아지니까 운동을 또 시작하셔서 배도 좀 들어갔다고 이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남자분들은 또 배가 나오면 허리가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은 좀 하셔야 되는 거고, 이분도 이제 치료를 잘 해드려서 이 술로 인해서 자기가 쓰러지는 걸 모르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가 잘 주지를 시키고 조심을 하시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